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숭이띠 병일 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일간한테 천간의 기해년의 천간의 기라고 하는 글자가 미치는 영향을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상관 이렇게 영향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일간이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육친적인 영향을 보면 이거는 편관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일간이나 정일간한테는요, 해라는 글자가 천을귀인에 속합니다. 또 원숭이띠한테 해라는 돼지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 용어는 망신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영향력이 그 원숭이띠 병일간한테 기해년에 작용을 하면서 심리적 변화나 상황적 변화, 현실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을 기해년의 운세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사람에 따라서 모든 원숭이띠의 병일간한테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희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차이는 그 사람이 현재의 상황과 나이대와 직업과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대우는 어떤지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내가 안정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변화를 꾀해야 될 입장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와닿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병일간한테 기라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자, 기해년이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지지,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글자는 그 사람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거나 대외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바라볼 때는 그 해에 다가오는 천간의 기운이 육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해하면 그 병일간이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심리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심리가 바뀜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결과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것이 상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관이라는 것들은 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 특성은요, 약간의 혁신성을 내포합니다. 뭔가를, 그리고 변화를 내포합니다. 근데 혁신성과 변화를 생각하는 이 이면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이나 관점이나 아이디어, 또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궤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언변으로 작용도 하면서 나의 상관적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혁신성과 변화를 요체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혁신성과 변화의 방향은 일지라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작동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이것을 해라는 글자에서 형을 받거나 충을 받거나 격각을 받거나, 아니면 해라는 글자에 의해서 어떤 천라지망이 형성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지요. 어쨌든 방향의 변화, 혁신성과 변화의 방향은 편관이라는 무칠의 글자의 방향이고, 해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고유의 운동성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천을귀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내가 어떤 내가 혁신적인 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걸 실천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편관의 영향력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해 고유의 운동성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향과 그렇지 못한 방향이 이미 기해년에는 정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해라는 것과 편관이라는 것들을 잘 쓸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해외 비즈니스 쪽에 상당히 잘 될 수 있고요. 해외 취업 쪽이라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기가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그러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 몸이 힘든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들은 이 사람한테 매우 가치 있는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부 쪽이 되겠죠. 공부인데 세속적인 자격이나 이런 걸 따기 위한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가 또 명리라든가 아니면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고뇌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이나 실력을 늘리는 것이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매우 가치가 있지만, 이 사람이 화라고 하는 기운은 내가 이 병일간한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가령 생산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기획을 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가 돼서 일을 하려는 이런 분야에 갖다가 추구할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이 이 사람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을, 내가 회사 일을 갖다 하면서 마케팅이나 생산 쪽을 한다고 치면 그때의 상관의 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상관은 이게 정말 내가 일이 맞느냐, 어떤 회사에서 하는 일의 회의적인 작용, 또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느냐, 이런 생각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른 쪽,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가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 자아를 찾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정신적 가치를 갖다 추구하는 것, 이게 해라고 하는 편관이 가져다주는 기운입니다. 그렇고 내가 그렇게 득도의 기운을 찾거나 뭔가 마음의 안정의 기운을 찾거나 뭔가 내가 종교적인 어떤 갈구를 할 때 그쪽에 도와주는 사람이 천을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국내에 파는 거나 아니면 국내의 물건을 해외랑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할 때도 천을귀인의 작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한 망신살의 작동이 있으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상관의 생각으로 인해서 기존의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가 구설이 돼서 사건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으니 내년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밀어붙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나를 이끌어줄
멘토나 윗사람이나 상사나 아니면 정신적인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의 지도를 받거나 가이드를 받거나 조언을 받으면서 일을 추진해 갈 때 큰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 쪽에서는 편관의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마음은 편치 않지만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대체로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인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인해서 좋은 시절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시절도 있고 이 편관이라는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정운은 결혼운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임기에 있는 남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의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철저히 계약에 있습니다. 그것이 취업계약이든 납품이나 용역계약에 있든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지켜야 될 거 지키고 내가 받을 거 받아가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물은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품이나 용역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정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다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해년 자체가 경기 불황이 상당히 많이 크게 아주 깊은 경기 침체까지도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부도라고 하는 기운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납품한 대금을 잘 회수하는 쪽, 거기에 생각을 맞추고 행동의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직장인이라면 진급운도 있고요. 신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취업의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하십시오. 다만 기회는 국내와 보다는 해외 쪽에서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들 무대를 세계로 펼쳐서 활동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아마 금방 이루실 겁니다. 자, 시험운 쪽에서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요, 단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장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 좋습니다. 일단 집중력 측면에서 단기든 장기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에서도 지금부터 3년 아니면 5년, 7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병이란 일간한테 해년이 주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몇 년 동안 약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일에 준비해왔고 중요한 시험을 대비했던 분이라면
기해년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한 해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로스쿨 준비하셨던 분들, 또 무슨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셨던 분들, 변호사를 준비하셨던 분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아니면 국가고시를 준비하셨던 모든 분들, 아마도 내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시기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냐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해년은 불황기라고 합니다. 불황기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 개인을 고객으로 해왔던 사람이라면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바꾸는 계기로 기해년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장기 계약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운영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경쟁자의 생각지 않은 몰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시장은 커지지만 더 불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납품한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내가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는 쪽에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금 회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시는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